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각종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택배가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농촌 주민들은 이 같은 택배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축산물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데다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택배 회사에서 취급을 기피하고 있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비용도 도시보다 두세 배나 비싸게 받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협이 택배 시장에 참여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농협도 택배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물류업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놓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쨌든 이참에 농촌을 홀대하는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꼭 개선돼서 농가에서도 맘 편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 주부님들 설 준비로 슬슬 바빠지실 텐데요. 음식 만들기 못지않게 힘든 차례상 장보기. 이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하시라고 농협중앙회가 농축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 A마켓을 통해 설 차례상 꾸러미 2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설 차례상 꾸러미는 사과, 배, 건대추, 밤 등 7가지 종의 과일로 구성된 과일 차례상 꾸러미, 그리고 과일에 한우고기 등 축산물로 꾸며진 새 만복 차례상 꾸러미입니다. 이들 제품은 2월 9일까지 예약 주문을 받은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소로 일괄 배송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익 과일 선물 세트를 속속 내놔서 설 대목을 계기로 국내산 과일값이 살아나길 바라는 농업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업체들이 구색 상품 수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취급 과일 종류를 다양화하고 제품 가격대도 한층 더 넓히는 등 수익 과일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통 명절인 설 선물마저 수익 과일이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최근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땅콩, 호두 등 주전부리용 견과류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견과류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가 성수기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시세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가락시장에서는 핏땅콩이 국내산과 중국산 모두 지난해보다 20에서 30%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 열풍으로 해독작용을 돕는다는 양파즙이나 당근 주스 등의 식품에도 관심이 높아지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이를 금연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판촉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외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의 빠른 증가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물론 동일한 제품을 국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들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서는 농식품뿐 아니라 종자, 묘목 등 수입이 제한된 식물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서 검역 및 통관 당국의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려서 5년 뒤에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만에 울릉도에 도착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울릉공항을 만들기로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공항이 개항되면 연간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은 현재 42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해 주셨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까지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2인 한 가구당 평균 약 4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약 153만 원의 소득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정부는 국민의 조금 더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일자리를 늘려 은퇴자가 최대한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을 강화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참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원격 협진 시범 사업도 새로 시작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을 올해 50개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원격 협진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방침이 농어촌 등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레저, 스포츠, 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 코너입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도 인삼을 기력 없을 때만 찾아서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삼시세끼 인삼을 밥상에서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인삼의 효능은 이미 동서고금을 통해 검증됐을 뿐 아니라 특유한 맛과 향이 여러 재료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리의 재료로서도 하나의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M+에서는 인삼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인삼의 종류 및 특징, 인삼 가공 제품 고르는 법, 그리고 금산의 인삼 시장부터 전국의 인삼 주산지 등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추위로 몸이 자꾸 움츠려드는 요즘, 인삼 요리로 건강한 식탁을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